지난해 9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개인 토착 비리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물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떨어집니다. 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인성도 봐야 돼, 인성. 영장 기각 예상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 어제 방송 나가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네. 백현동, 성남FC, 그다음 대장동 여기까지는 예. 나는 솔직히 이거는 지자체장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얼마나 아하. 벗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예. 이걸 만약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라면은 아하. 지금부터 다 잡겠다는 건 모르겠는데 이러면 솔직히 지금 현직 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만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 그렇죠.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뭔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사건인데 이거야말로 검찰이 세게 파고들어가지고 대북이라는 단어가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북송금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권의 실세들이 구속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공판주의 때문에 많은 증거를 감추고 있다 보더라도 검찰이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장치를 깔아놨잖아요. 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범들이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했던 것도 기억날 테고요. 그리고 저는 또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믿는 게 있나 보다는 생각을 다 했겠죠. 아하. 그러니까 앞에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혐의에 예.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1심 가도 예를 들어 어떤 불구속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당 3년치 걸릴 재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하. 다만 여기 이제 쌍방울 김성태 씨라든지 예. 아니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좀 파괴력이 있는 이벤트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켜봤던 거고, 막판에 그런데 영장 신청할 때 증거라고 나온 것들은 결국에는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것만 까고 가려나 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예. 이것만 까고 대중적으로는 그래서 이걸로 까고 공판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재판을 가려는 전략이냐까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판사가 한 말 보면 이거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앞에 있는 본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증교사라는 게 본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성립할 수 있겠느냐도 법리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검찰이 2년 동안 뭐 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엄청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판돈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게 베팅이라고까지 표현했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예. 굉장히 저는 우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입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사정정국이고 그걸 통해서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좀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전략의 상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상당수의 사법 리스크가 소명이 안 되었다고 지금 법원이 판시한 상황 속에서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것도 이제는 다른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각되고 나오면서 검찰 얘기 안 했잖아요. 예,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민생 얘기했잖아요. 민생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자 그럼 이제부터 민생을 위해 가지고 여당도 우리랑 얘기하고 네.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안 만날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만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